노는 게 좋은 새 여자의 팟캐스트 놀고놀 32화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약콩이고요. 보는 것이 좋은 김양치입니다. 겨울을 사랑하는 선인장입니다. 겨울 좋지만 요즘 평년에 비해 덜 춥고 눈도 좀 덜 와서 겨울 느낌이 덜한 것 같아요. 작년에도 눈 좀 덜 왔는데 거의 안 왔죠. 작년엔 진짜 눈 안 왔던 것 같아요. 올해는 좀 춥지 않아요? 한 2주 동안 되게 추워가지고 꽁꽁 싸매고 다녔던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눈이 너무 안 와서. 그렇죠. 눈은 진짜 어렸을 때는 되게 자주 왔던 것 같은데. 맞아요. 아니 추울 거면 눈이라도 와야죠. 그렇죠. 눈이라도 와야죠. 작년에는 진짜 눈을 아예 거의 구경을 못 하다가 거의 겨울이 끝나갈 무렵에 강원도 쪽에 한번 놀러 갔었는데 그때 봤어요. 그래서 아 이렇게 강원도까지 와야 그래도 눈 구경하는구나 그랬는데 올해는 좀 많이 오면 좋겠습니다. 펑펑 내렸으면 좋겠네요. 좀 많이 쌓일 정도로. 지난번에 잠깐 눈 내렸는데도 그렇게 많이 쌓이진 않았지만 조금 쌓였잖아요. 그랬더니 동네 어린아이들과 개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어른들이 이때만을 기다렸다 하면서 그 오리! 오리 눈사람을 만드는 틀이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네, 그걸로 이렇게 열심히 눈을 모아서 오리들을 이렇게 차 위에 이렇게 놓고 담벼락 위에 러버를 러버키 그거 말씀하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그만 플라스틱 틀이어서 눈 뭉치를 넣고 이렇게 양쪽에서 꾹 누르면 오리 모양이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사람들이 좀 미리 사뒀다가 눈이 안 내리니까 쓰질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신나가지고 했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런 추운 겨울 날씨에 뭐하고 지내셨나요? 근황 토크 좀 해볼까요? 저는 최근에 블랙 프라이데이가 있어서 그렇죠. 스팀에서 이것저것 질렀습니다. 아, 훌륭한 자세입니다. 뭐뭐 지르셨어요? 콩님이 저번에 추천해 주셨던 엑스컴이랑 생존 게임을 하려고 했었어요. 되게 생존 게임이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이렇게 추천을 한 작품을 콩님한테 받았었는데 설명을 읽어보니까 뭐 나침판, 위도 막 이런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전 진짜 방향치인데 네. 게임에선 그게 진짜 더 심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이건 아니겠다 싶어서 진짜 사기 직전에 콩님한테 다시 물어봤어요. 이거 사도 되겠냐? 라고 물어보니까 콩님이 좀 어렵다라고 말을 해서 이렇게 과감하게 포기를 하고 포기하고 네, 포기하고 다른 세일 중인 레프트라는 생존 게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랑 그리고 이번 주제를 해볼까 하고 프로스트 펑크 뭐 이렇게 3개를 질렀습니다. 프로스트 펑크? 네. 어떤 게임이죠? 저도 이거는 설치도 안 해봐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일단 사기만 했던 네, 멸망 이후에 인류가 이제 그 눈 덮인 설원에서 다시 이제 좀 문명을 재건을 하면서 이렇게 뭐 스토리를 이끌어가는 약간 RPG적인 요소가 있는 게임인 것 같았어요. 그 엑스컴은 해보셨나요? 네, 엑스컴 해봤어요. 어땠어요? 됐어요. 엑스컴도 진짜 이거를 깔고 한참을 플레이를 하다가 뭔가 좀 이상하다 싶어서 이렇게 화면으로 다시 돌아가서 콩님한테 이거 엑스컴을 플레이하는 거야 아니면은 확장팩을 하는 거야 어떤 걸 눌러야 되는 거야 이렇게 물어봤었잖아요. 네. 그 전에 그냥 엑스컴을 플레이를 첫 판을 했었거든요. 네네네. 그러다가 잘못 또 선택을 해서 쭉 이렇게 플레이를 해봐서 이렇게 많이 플레이하지는 않았고 미션 4개 정도 이렇게 따라간 상태예요. 그게 되게 진짜 취향에 맞는 게임인데 그 캐릭터가 죽는다는 부담이 너무 심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이 캐릭터를 죽은 걸 그냥 행동불능 상태로 이렇게 해주고 그냥 뒤에 판으로 넘어가면 그 캐릭터가 죽었을 때 그 심적 부담도 심적 부담이지만 좀 더 과감하게 침투를 하거나 얘는 좀 희생시키면서 다른 걸 뭐 공격시킨다던가 이런 걸 쓸 수 있을 텐데 그냥 죽어버리니까 그렇죠. 접근을 되게 조심스럽게 해야 되고 정말 매번 이렇게 세이브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어려웠었어요. 근데 초반에 잃는 거는 그래도 조금 과감하게 하셔도 되지 않을까. 차라리 막 스킬 찍고 진급을 많이 한 상태에서 잃는 것보다는 낫기 그렇긴 때문에 하겠네요. 네. 그래서 아직 진행 중이시군요. 네, 아직 진행 중입니다. 레프트도 지금 열심히 하다가 말았는데 레프트는 4칸짜리 뗏목에서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요? 네, 4칸짜리 뗏목이에요. 그리고 1인칭 시점으로 처음 주어지는 거예요. 저 1인칭 시점이 진짜 약하거든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가면은 이제 바다에 빠지죠. 망망대해에 빠지죠. 그럼 망망대해에 빠지면 상어가 공격을 합니다. 그럼 상어를 피해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잘 올라가지도 않고 막 이러면서 초반에 진짜 엄청 죽었거든요. 근데 죽었는데 뗏목에서 부활을 하는 게 아니고 뗏목 옆에 바다에서 부활을 하는 거예요. 또 올라가야 돼요? 또 올라가야 되는데 또 올라가지 못해서 또 상어한테 잡히고 와 그래서 정말 레프트는 시작을 엄청 했어요. 제가 그 세 개의 이름을 론도라고 지었거든요. 네. 세 개의 이름을 짓고 시작을 하는데 약간 아이디처럼. 그래서 세 개 이름 때문인가? 계속 재시작하는데 그래서 이 세 개 이름을 버리고 딴 이름으로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할 정도로 장명이 정말 문제네요. 네. 네. 엄청 삽질을 해가면서 시작을 하고 처음에 조작법도 서툴고 그래서 뭐 그 게임이 갈고리로 바다에서 떠내려오는 플라스틱이나 나무나 잎사귀 같은 것들을 주워가지고 뗏목을 확장을 하고 뭐 이렇게 물도 마셔야 되니까 정수기 설치해야 되고 생선 구워 먹어야 되니까 그릴 설치하고 뭐 이러면서 섬도 이렇게 잠깐 방문할 수 있고 그러면서 이제 뗏목을 확장시켜서 표류하는 그런 게임이거든요. 정착을 안 하나요? 네, 정착을 못해요. 왜죠? 아 그럼 어떻게 살아가요? 뗏목 위에서요. 계속? 네, 뗏목 위에서 계속 살아가요. 뗏목을 계속 넓혀가면서 아니 그러니까 왜 정착을 못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뗏목 위에만 뭔가를 건설을 할 수 있고요. 그 섬에 도착하면 거기에서는 건축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우리가 납득할 수 있을 만한 설정이 있는 건 아니고 그냥 네, 게임적으로 그렇구나. 그렇게 게임적으로 만들어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되게 작은 섬들을 초반에 주는데 그 섬들의 물자도 한 번 이렇게 수거하면 더 그 리젠이 안 되거든요. 그 섬을 떠나야지 리젠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거기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진짜 초반에 삽질을 엄청 해서 제가 이제 공략을 처음부터 보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왜냐면 공략이나 매뉴얼이나 이거를 처음 보면 전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진행하다가 막히면 그때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거는 정말 초반부터 공략 열심히 보고 그러면서 또 하다가 또 막히면 공략 보고 막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3인칭 모드로도 바꿀 수 있고 3인칭 모드로 바꾸면은 뭔가 좀 파밍 같은 게 좀 쉬워지는 면들이 있긴 하더라고요. 멀리 그럴 있는 것 거를 같아요. 지켜보지 않더라도 그냥 수거되는 부분이 조금 있는데 근데 이렇게 자기 손에 있는 게 안 보이니까 이게 손으로 뭐 장작을 넣고 뭐 생선을 들고 이런 것들이 안 보여서 좀 현장감이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나중에는 1인칭 적응해서 1인칭으로 하기는 했는데 1인칭, 3인칭 전환이 즉각적으로 되는 게 아니군요. 즉각적으로 되기는 해요. 그래요? 근데 적응이 잘 안 돼가지고 네네네. 네. 3인칭으로 바꿨다가 1인칭으로 바로 갔을 때 그 시점을 적응을 제가 잘 못하겠더라고요. 하나로 그래요? 쭉 하지 않고 네. 되게 어려웠었는데 그래도 약간 배 넓혀가고 2층도 짓고 어느 데가 진짜요? 네, 그러면서 되게 제가 또 길도 잘 잃고 바닷속 들어가는 거 무서워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디세이에서도 맞아요. 물 밑으로 들어가는 게 너무 무서워서 그 보물들 다 포기하고 그랬다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여기 바다는 그래도 바다다 보니까 언제든지 나올 수 있잖아요. 빠져나올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인지 조금 덜 무섭고 나중에는 그래도 상어도 잡을만 하고 그래서 상어 잡아가면서 자원을 열심히 캐면서 확장을 해가다가 얘가 나보다 훨씬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든 시점에서 빈정이 상했군요. 현타가 왔죠. 나는 샌드위치 먹으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얘는 메기를 구워 먹고 수박을 먹으면서 나보다 훨씬 풍족한 삶을 살고 있군 이런 생각 시점에서 현타가 오면서 잠깐 접고 있습니다. 아이 그래봤자 무리해서 살잖아요. 뗏목 위의 삶이 더 풍요롭다는. 그래도 재미있게 하셨나 보네요. 네, 재미있어서 되게 일주일간 빠져서 했고 근데 초반에 되게 배 확장도 덜 돼 있는 상태에서 밤에 꾸준히 쓰레기를 주워야 할 때 오히려 풍랑을 만날 때는 좀 그런 느낌이 없는데 되게 잔잔한 바다를 만나면 이제 BGM이 되게 잔잔한 음악으로 깔리거든요. 네. 판자떼기에 나 혼자 서 있고 그냥 쓰레기만 이렇게 떠밀려 오고 아무런 반응이 없을 때 굉장히 쓸쓸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몰입감이 좀 있나 보네요. 네. 그래서 외롭다. 친구랑 같이 하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게 다인풀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내가 진작에 이걸 사서 플레이를 하다가 그렇지. 애들한테 영업을 했으면 내가 같이 했을 텐데 막 이런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다인풀이 되는구나. 네네. 그럼 다들 둥둥 떠다니면서 같은 뗏목에 둘이 있는 같은 거예요? 뗏목에 나와야 돼요. 다른 뗏목은 안 되고. 아. 그래서 초반은 4칸짜리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 명 같이 해버리면 서로 떠밀려서 이렇게 바다에 떨어지기도 하고. 그 라이프가 수가 정해져 있어요? 네, 막대가 있어가지고 음. 라이프 막대가 상어한테 공격당하면 이렇게 계속 깎이죠. 네. HP 깎이는 거죠. 네, 그렇고 이제 물 막대랑 그 식량 막대가 있어가지고 물하고 식량 수치가 떨어져도 죽거든요. 그래서 물을 계속 마셔줘야 되고 식량도 계속 먹어줘야 그 세이브나 로드는 어떻습니까? 세이브 가능하고 로드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쉬운 모드로 했기 때문에 쉬운 모드도 정말 여러 번 반복해서 이렇게 했는데 쉬운 모드로 갔을 때는 죽은 후에 페널티가 없어요. 근데 이제 보통 모드로 갔을 때는 죽었을 때 그냥 부활을 선택을 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이 다 소멸이 되고 그 가방에 있던 아이템이. 근데 만약에 친구가 살려줬다. 친구가 얘를 이렇게 건져내서 침대에 눕히면 이제 되살아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뭐 페널티 없이 살아날 수 있어요. 뗏목에 침대도 있어요. 네, 침대가 있어야지 거기서 잠들면 체력이 훨씬 빨리 차고요. 그리고 밤에 되게 사물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럴 때 그 밤 진행을 하고 싶지 않으면 이렇게 침대 자버리면 아침이 됩니다. 이 이미지를 보시면 알겠지만 아. 어마무시하게 큰 네, 그렇게 배를 짓는데요. 그냥까지 지으시더라고요. 뗏목이 아니군요. 그렇죠. 뗏목으로 시작은 했지만 이제 점점 뭐 그렇구나. 호화 유람선 되게 생겼어요 네. 지금. 그래서 배 짓는 영상도 되게 여러 개 찾아서 보고 이렇게 했는데 제 능력상으로는 되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아무튼 오랜만에 게임 하신 건데 재밌게 그쵸. 하셨네요. 근데 스팀 봤더니 제가 게임을 한 지 딱 1년 됐더라고요. 2019년 12월에 하다가 오. 맨 2020년 마지막으로 12월. 했던 게임이 그때 게임이 아마 놀이공원 만드는 게임이었어요. 롤러코스터 타이쿤? 타이쿤은 아니었나? 아 그래? 놀이동산 만드는 게임을 하셨다고요? 되게 네. 의외구만. 금방 접었어요. 이따가 저 이야기하고 싶은 게임이 생존 게임인데 네. 비슷한 점이 되게 많아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이번에 이야기할 생존 게임을 하면서 틈틈이 갑자기 저녁에 자다 일어나가지고 워킹데드 시즌 1을 다시 보기 갑자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진짜 갑자기. 어. 작년에 저희 연말 결산 할 때 선인장님이 봤죠. 이야기 하셨잖아요. 네. 그것도 좀 생각나고 해서 진짜 저는 그 방영 당시에 보고 나서 다시 보지는 않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몇 년 만에 이제 시즌 1을 다시 봤는데 와 너무 재밌는 거예요. 초반은 진짜 재밌죠. 진짜 시즌 1이 제일 재밌어요. 명작이더라고요. 네. 딱 시즌 2 중반까지가 진짜 명작이고 네. 그 이후부터 이제 좀 더 이상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막 악인이 등장하고 하면서 좀 재미없어졌는데 그 전이 진짜 좀비 생존물의 교과서 같은 작품이 아닌가. 정말 사람들과의 갈등이나 뭐 심리 이런 것도 잘 그려져 있고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쵸. 네. 그래서 뭐 시간 날 때마다 잠깐 생존 게임 했다가 워킹데드 봤다가 하면서 스스로를 고립시키며 너무 생존물 속에 피폐한 것들만. 네. 그래서 이 워킹데드는 이제 처음에는 신나게 보다가 중간에 이제 잠깐씩 꺼야 되는 시간이 오더라고요. 좀 피폐해지는 느낌이 그쵸, 진짜 맞아요. 있어서 네. 잠깐 하루 이틀 정도 쉬면서 그 상황을 좀 소화한 다음에 다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고 이게 사실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잖아요. 막 네네. 누가 죽고 어떤 일이 아. 생기고를 다 알고 있는데도 그게 되게 몰입해서 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좀 그런 드라마나 영화들이 있어요. 계속 보면서 저 상황에서 저렇게 행동해야 됐나? 나라면 어떡하지? 너무 많은 갈등이 있고 그 갈등 상황에서 사람마다 다 자기 입장이나 기분이나 원하는 방향이 다르니까 저기서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뭐 그런 생각도 많이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그 방영 당시에 봤을 때보다
훨씬 재밌게 봤어요. 근데 뭐 재밌기는 했는데 시즌 2 중반까지 딱 보고 여기서 끝내는 게 좋은 마무리인 것 같다 하고 멈췄습니다. 선인장님 그때 거의 끝까지 다 네, 보셨었다고 맞아요. 했잖아요. 저도 이제 뒷부분은 그냥 이제 켜놓고 좀 딴짓하고 진짜 너무 사랑과 전쟁 막 이런 이야기 계속 반복되고 그쵸.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연스럽게 발생할 만한 일들이 있다가 나중에는 이거는 사건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평소에 안 하던 행동을 인물로 하여금 하게 만드는 것 같은 상황들이 이제 생기더라고요. 이 사람이 원래 평소라면 이렇게 안 했을 텐데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기 위해서 굳이 이 선택을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살면서 내가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상황 진짜 많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게 또 드라마적인 설정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뭐 그런 생각도 좀 들었고요. 양치님이나 저나 다 되게 생존하는 고군분투하는 시간들을 보내다 왔네요. 그러네요. 약간 겨울이 근데 생존물 읽거나 보기에 좀 좋은 계절인 것 같아요. 진짜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 선인장님은 뭐 이렇게 고군분투 안 하고 네. 잘 지내다 오셨습니까? 저는 지난 한 주간 탐구를 좀 했습니다. 어떤 탐구? 것에 대한 탐구를 하셨나요? 제가 저번에 근황 토크 때 프로젝트 100 뭐 이야기하면서 네. 마무리 때 콩님은 어째서 그렇게까지 이렇게 나사가 쪼인 삶을 사는가, 차이점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 탐구를 했어요. 뭐지? 갑자기. 탐구라고 거창하게 이름을 붙이긴 했는데 탐구까지는 아니고 그냥 그때 그렇게 말하고 나서 궁금한 거예요. 네. 그래서 혹시나 누군가가 나와 비슷한 의문점이 있었다면 그런 거에 대한 연구나 책이나 그런 게 있지 않을까 해서 좀 찾아봤었고요. 그나마 근접하게 대답을 해준 책이 그릿이라는 책입니다. 아하. 철자가 어떻게 돼요? GRIT 이게 뭐 약자라고도 하고 뭐 그러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번역을 뭐 끈기, 열정, 투지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더라고요. 지은이 소개 조금만 하면 앤젤라 더크워스라고 하고요. 하버드 대학교에서 신경생물학 전공을 했고 기타 유수 다른 대학에서 석사, 박사 이렇게 땄습니다. 처음에 이제 맥킨지 컴퍼니에서 이제 컨설팅 일을 하다가 고액의 연봉을 갖는 그런 컨설팅 업무보다 아이들 가르치는 일을 하고 싶다라고 해서 뉴욕시 공립고등학교의 교사가 돼서 수학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지은이도 되게 많이 후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돈을 연봉을 다 어떻게 쓰지 이러다가 다음에는 이 도시의 교사들은 어떻게 살지?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게 집세도 비쌀 텐데 뉴욕은. 어쨌든 그곳에서 이제 성적이 좋은 학생, 나쁜 학생 있잖아요. 하는데 그게 IQ와 그렇게까지 연관성이 없다라는 걸 알게 되고 그러면서 굳이 성적만 아니더라도 인생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재능이나 성적 말고 더 다른 중요한 요인이 있겠구나라고 해서 그걸 연구하기 위해서 대학원에 다시 진학하고 심리학을 공부를 합니다. 현재는 펜실베니아 심리학과 교수고요. 네. 이쪽 책은 뭐 심리학 연구에 대한 내용이겠죠. 그래서 각종 사례를 이야기를 하는데 처음에는 웨스트 포인트 이렇게 육군사관학교잖아요. 거기서 이제 많은 중도 탈락자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중도 탈락하는가 그거에 대한 연구라든가 아니면 또 미국의 TV 쇼 같은 데서도 많이 나오는데 철자법 대회 있잖아요. 네. 거기에서 어떤 학생들이 거기에 우승을 하는가 뭐 이런 거라든가 뭐 바이올리니스트가 정말 재능만으로 이제 세계 탑의 자리에 오르는가 뭐 이런 것들 이제 연구를 한 각종 사례들이 나와요. 근데 이제 결론은 그겁니다. 그릿이 있어야 된다. 재능보다 그릿이다. 그렇죠. 그리고 그게 이제 정확하게 뭐 이런저런 요인을 이야기를 하면서 뭐 우리나라 말로는 열정이나 끈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사례들도 굉장히 재밌긴 한데 저는 오히려 가끔씩 이렇게 중간중간 나오는 본인의 경험담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게 좀 재밌더라고요. 아버지께서 항상 어릴 때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근데 네가 천재는 아니잖아. 그런 이야기를 좀 많이 했대요.
사실 하버드대 나왔잖아요. 그러네. 아 물론 이제 뭐 서울대 가고 하버드대 가고 이게 뭐 이렇게 천재들이 가는 곳은 아닌 게 맞죠. 예, 분명히 이제 집중력 있게 끈기 있게 노력한 학생들이 가는 곳이기도 한데 어쨌든 간에 아버지는 항상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책을 쓰기 2년 전에 메가더상이라는 상을 수상을 했는데 저는 그 상을 여기서 처음 봤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뛰어난 연구 업적으로 인류에 도움이 되는 천재들에게 주는 상이라는 그런 별명이 있다고 해요. 그 이야기를 수상 소식을 전화로 들으면서 아버지가 항상 하시던 말씀이 생각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 나는 천재는 아니지. 근데 아버지 나는 이 상을 탔어요 라는 생각이 이제 딱 드는 거죠. 네. 그리고는 이제 전화로 아버지한테 다시 또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견하구나. 딱 그냥 한마디 하시고 이제 지은이는 할 말이 많지만 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책을 쓰면서 이 책이 이 저자의 핵심 연구거든요. 재능을 뛰어넘는 그 무엇이 있다라는 걸 어떻게 증명을 해낸 거잖아요. 그리고는 이 책을 탈고하고 아버지한테 가서 그걸 한 장 한 장 읽어드려요. 아버지는 이미 10년쯤 전부터 파킨슨병에 걸렸기 때문에 내 책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을 수도 있다. 어쨌든 아버지는 내게 미소를 지어줬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괜히 좀 울컥하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은 콩님은 그릿이 있는 사람이다. 그릿이 그러니까 여기에 결론의 저자는 그릿이 누군가에게 뭐 이렇게 선천적으로 있고 없고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뭐 성장시킬 수 있다. 내재적으로 이제 다들 가지고 있다 뭐 이런 거기 때문에 누구는 그것을 키워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조금 이게 뻔한 자기계발서 내용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평소에는 절대로 안 찾아 읽는 그런 류의 책인데 오히려 심리학적인 그런 연구 분석이 되게 많이 있어서 좀 재미있게 읽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손인장님은 평소에 내가 스스로 나는 좀 그릿이 없다라고 느끼셨었던 건가요? 이 책의 많은 사례를 보고 어이구 세상에 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요? 네. 이거 다 읽고 나서 조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 뭐 이런 올림픽이나 이런 거에서 보면 좀 감동적이잖아요. 그런 게 그분들이 하는 어떤 꾸준한 열정, 노력을 그걸 맨 마지막에 이렇게 딱 저희는 이제 화려한 부분을 이제 보는 거고 그 뒤에 이제 숨겨진 노력은 안 보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유출을 해낼 수 있으니까 또 좀 감동을 받기도 하고 하는데 제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저는 제가 특별히 막 그런 뭐 의지가 강하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긴 해요. 약간 그런 모르겠어요. 계획을 세우면 끝까지 뭐 그런 걸 하려고 노력하는 면이 분명히 있기는 했어요. 저희 어머니도 맨날 저한테 너는 좀 독한 데가 있어. 나랑 내 딸이 아닌 것 같아. 이런 말을 진짜요? 하세요. 왜냐면 저희 엄마는 운동해야지라고 하면서 안 하시는 타입이고 저는 해야지 하면 하는 사람이니까. 와우. 근데 저는 재능이 사실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오히려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해도 재능이 있는 사람한테는 결국 안 되는 게 있다. 그거를 좀 많이 느꼈고 제가 그때 저희가 이거 이야기했을 때 잠깐 이야기를 할까 하다 안 했던 건데 뭔가 노력을 했을 때 거기에 상응하는 보상이 따라오지 않으면은 사람이 계속 꺾이는 게 좀 있어요. 약간 찡찡거리게 될 수도 있어서 약간 망설여지는 부분이기도 한데 예를 들어서 제가 클라이밍을 정말 열심히 하고 이제 뭔가 좀 감을 잡았다. 내가 어떤 한 단계를 뛰어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순간에 다리를 다쳐서 그 뒤로 다시 그거 좀 못하게 됐거든요. 그런 식으로 제가 뭐 엄청 오래 해요. 일단 한번 시작하면 막 무조건 6개월 이상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부가적으로 따라오는 결과들이 다 안 좋았어요. 오히려 뭐 나중에 어디가 안 좋아서 병원에 갔는데 이때 이거 운동 안 하시고 그냥 쉬셨어야 됐던 것 같다. 운동을 꾸준히 했던 게 더 안 좋았던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하면은 그게 사람이 진짜 뭔가 좌절감 되게 심하게 느끼게 되더라고요. 여튼 그래서 제가 얻은 결론은 그런 어떤 의지? 뭐 이런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걸로는 뭔가 결과가 무조건 나오는 게 아니다. 재능이나 운 같은 게 무조건 따라줘야 되고 오히려 결과물을 꼭 얻어야 된다는 마음으로 보통 밀고 갈 때가 많은데 그거를 놔버리고 그냥 과정 자체를 즐기는 쪽으로 가야지. 안 그러면 오히려 아예 안 하게 되어버린다거나 그런 부작용이 더 올 수도 있다. 그런 나만의 결론을 얻고 네, 그랬습니다. 짧게 이야기하려고 그랬는데 그 이야기 나오니까 조금만 덧붙이면 이제 저자가 그런 자신이 하는 연구가 있음에도 문득문득 그런 이제 어떤 성취를 한 사람들을 보면 정말 재능이 있으시네요. 이런 칭찬이 이제 순간순간 이렇게 나올 때가 있고 그게 이제 더욱더 칭찬처럼 받아들여지는 이제 사회라고 이제 생각을 한다는 걸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하고요. 어떤 지점까지 갔을 때는 진짜 재능도 있는 사람이 노력까지 하는 경우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가 그런 것도 이제 조금 이야기가 나오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제 좌절이나 실망 이런 거 이야기를 하면서 저자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썼거든요. 그릿이 있는 사람들은 그 실패가 있어도 좌절하지 않고 그걸 딛고 일어서는 사람이다라고 했더니 그 연구 대상이나 인터뷰어 중에 하나가 또 연락이 온 거예요. 와가지고 우리도 좌절합니다 하면서 좌절을 하는데 그거를 딛고 일어나려고 미친 듯이 노력을 하는 거라고 그거를 이제 이겨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도 있었고 그런 노력들이 정말 이제 왜 가끔씩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어떤 뭐 운동선수나 뭐 이렇게 예술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몰입을 해서 그 순간 내가 뭘 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시간이 지나갔다는 몰입하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런 거랑 노력을 하는데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지만 또 노력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거를 또 비교해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한 각도로 이야기가 돼 있어서 관심 있으시면 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사례 연구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서 좀 네네. 읽어보고 싶네요. 저는 그냥 책으로 먼저 봤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테드 강연으로 뭐 몇백만 뷰 뭐 이걸로도 유명했더라고요. 그래서 테드도 한번 그냥 찾아봤는데 저는 테드보다는 책이 재밌었습니다. 네네. 근데 저는 그 아버지의 심리 있잖아요. 네. 왜 자꾸 아이한테 근데 넌 천재는 아니잖아. 그런 이야기를 왜 그렇게 하는 걸까요? 아버지가 보기에는 천재는 아니었겠죠. 그렇게 본인이 생각을 할지언정 네. 그걸 자꾸 아이한테 말을 해주는 게 네. 누가 들어도 사실 좋아할 이야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뭐 그러니까 근데 그런 생각은 들어요. 저도 약간은 그 저자랑 입장이 좀 같은 부분이 있어서 어떤 거를 뛰어넘을 때 진짜 월드 탑이 될 게 아니면은 저는 재능보다는 끈기와 열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한테 칭찬을 할 때 너 이거 잘한다라기보다는 너 정말 노력을 했구나 이런 쪽을 더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편이어서 뭔가 그런 걸 좀 경계한 건 아니었을까 아버지가. 연수님이 말씀하신 애들한테 뭐 잘한다 너 재능이 있다라는 말보다 너 이렇게 노력하다니 대단하구나 이렇게 칭찬을 해야 된다는 교육법이 굉장히 많이 알려졌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또 그걸 뒤집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냥 무조건 칭찬해 주는 게 좋지 뭐 천재라고 한다고 해서 애가 이제 뭐 약간 자만해진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칭찬해 줘라 또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해서 결국에는 그 말을 하는 대상 아이가 타고난 성향이 어느 쪽이냐에 따라서 좀 자세를 다르게 해줘야지. 개박해. 예,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되고 하는 건 아닌 것 봐가면서 또 같아요. 그런 것도 해야 되죠. 네. 아까 아버지 이야기 하니까 갑자기 약간 저는 상처 줬다고 생각하거든요. 천재는 아니잖니라는 이야기를 그렇게 뭐 얼마나 자주 했는지 모르지만 몇 번을 해서 기억에 남았다는 것 자체가. 근데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여기 이제 책에 보면 천직? 자신이 진짜로 천직으로 생각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아버지는 어렸을 때 뭐 하고 싶었느냐라고 하니까 역사에 관심이 있어서 역사학자가 되고 싶었대요. 근데 아버지는 듀폰사에서 평생을 근무하셨거든요. 석유회사. 예, 그러니까 화학자이신 거죠. 굳이 따지자면. 예. 문과를 동경한 이과였나요? 그래서 그럼 왜 그렇게 화학 쪽으로 전공을 하셨느냐. 근데 중국 이민 2세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예, 할아버지가 섬유 공장을 하셨거든.
그래서 아들들이 섬유 공장에 관련된 그런 이제 전문 지식을 갖기를 원했고 그렇기 때문에 화학 쪽 공부를 했는 거예요. 근데 중국에서 혁명이 일어나고 아하. 이민을 오면서 섬유 공장은 다닐 수 없게 되고 그래서 듀폰에 이렇게 다니게 된 거죠. 네. 근데 아버지는 놀랍게도 너무너무 듀폰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막 듀폰 선전 나오면 이렇게 막 좋아하고 집에서 쓰는 이제 연필 같은 건 다 듀폰 회사 물품이고 회장님 만난 적도 없는데 회장님 칭찬 그렇게 하고 우리 회장님이 말이야. 그러니까 완전 천직으로 봐드린. 그러니까 뭔가 이제 행복한 케이스라고 봐야 되나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뭔가 아버지 인생도 좀 재밌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자기 일이나 회사에 대한 프라이드가 엄청 네네네. 있으셨던 분이네요. 네, 그래서 의지 없는 세 사람의 팟캐스트 놀고놀을 계속 해봅니다. 세 사람이요? 저도 이제 의지 나가지고 아니 뭐 2.5 정도로 합시다. 아직은 발 덜 빼셨습니다. 한 발만 있는 걸로. 그리 이야기하면서 빠진 게 있는데 내 평생 팟캐스트만큼 열심히 한 게 없는데 그게 나도. 흥미 때문이다. 읽으면서 느꼈어요.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지속적으로 해본 일이 없어. 멱살 잡고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엄청 조마조마할 때가 많아요. 양치랑 선인장이 나 못하겠어 이제 더 이상은 이럴까봐. 어느 순간 그래도 이상하지 않죠. 네, 그래서 너무 푸시하지 않으려고 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근황 토크를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산만하게 그러게요. 해보았습니다. 진짜 산만하네. 진짜 근원 토크네요. 그러면 32화 주제로 이제 넘어가 볼게요. 저희 32화 주제는 겨울입니다. 네. 지난번에 저희가 봄을 주제로 한번 했었고 예. 이제 이어서 두 번째로 하는 계절 주제입니다. 선인장님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겨울 엄청 좋아하신다고. 예, 맞습니다. 양치님은요? 저는 늘 가을. 아 가을 네. 원탑입니까? 네, 원탑입니다. 여름, 겨울 다 좋아하지 않아요. 아 너무 춥고 네. 너무 덥죠. 저는 좀 좋아해요. 오. 그 자꾸 추운 지방에 되게 가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근데 여름도 좋아하신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아 그게 이제 나이가 들면서 좀 바뀐 부분이에요. 그게 어렸을 때는 여름을 되게 싫어하고 대신 겨울을 좋아했거든요. 저는 그 겨울이 되는 순간에 딱 어느 날부터 겨울 냄새가 공기 중에서 나잖아요.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되게 아침 일찍 학교를 가는데 딱 등굣길에 아 겨울 냄새 난다 이게 딱 느껴질 때가 있었어요. 아니 그걸 너무 좋지. 어렸을 때 알았단 네. 말이에요? 네. 와. 그때 저는 그 겨울 냄새를 처음 딱 맡는 순간 항상 떠오르는 기억이 있었어요. 와. 그래서 그걸 되게 신기하다고 느꼈었는데 나중에 이제 그 마르셀 프루스트의 책 같은 거 네. 읽다가 알게 됐는데 후각이 기억을 굉장히 자극하는 요소 중에 하나라고. 여튼 그래서 저는 좀 겨울이 되게 약간 서정적으로 다가오는 그런 면도 있었고 그냥 겨울 풍경을 보고 싶고 뭔가 추운 지방에 가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어서 뭐 친구랑 홋카이도도 다녀왔고 양치님 원래 되게 남미 가고 싶어 하시던 때였는데 내가 나 아이슬란드 꼭 가야겠다고 해가지고 저희 같이 한번 네, 갔다 오지 갔죠.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겨울 되게 좋아하고 이번에 겨울 주제 잡혀서 좀 좋더라고요. 저는 조금 주제 잡혀서 난감했었거든요. 그래요. 너무 포괄적인 것 같아서 아.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서. 저희 처음에 뭔가 눈을 주제로 할까 겨울을 주제로 할까 고민을 좀 했었죠. 그럴 때 이렇게 딱 떠오르는 작품이 있지는 않았었나요? 그래서 그냥 얼마 전부터 세운 저만의 원칙. 잘 모를 땐 내가 좋아하는 걸로 대충 끼워 맞추자. 이걸로 바꿨습니다. 아 대충을 빼면 안 될까? 또 이 성격이 나오는 건가요? 근데 모든 건 대충 끼워 맞춰야 되는 거 아닌가요? 딱 맞게 끼워 맞출 수 있나요? 맞아요. 안 들어가요 그러면. 네. 이어지는 32화 2부에서는 선인장이 소개하는 웹툰 어린 이야기가 계속됩니다.